품격 시대 플러스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우선 신지혜 녹색당 서울시당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한나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여성으로만 토론 패널이 정해진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저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당연히 이 문제는 여자들끼리 네. 모여서 네. 예, 의견을 네. 더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자들끼리 예. 모여서 의견을 예. 더 나눠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셔서 오늘 굉장히 여성성이 예. 많이 있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품격시대 플러스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이 낙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뭐 낙태죄와 관련된 토론, 논란이 엄청 뜨겁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이 23만 명. 깜짝 놀랐어요. 네. 23만 명. 그러니까 그때 소년법 폐지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20만 넘고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쟁점인데 우선 이 상황 어떻게 보는지 이제 두 분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한나 선생님부터 하실까요? 아, 예. 정말 저는 이번에 다시 이슈화가 되는 게 너무 반갑고요. 네. 제가 거의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인터뷰나 이런 얘기한 게 보니까 한 10년, 딱 올해로 10년, 2007년부터 네. 이제 했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이 낙태 문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참여를 해서 이제 10년이 됐는데 거의 같은 이야기를 10년째 반복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청와대가 적극 나서주셔서 이 문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사회,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정말 이번엔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는 낙태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예, 계속 그렇죠.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시고요. 자, 우리 신지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민들의 인식이 얼마만큼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확연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최근 몇 년간 여성들의 이 정치적 활동들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 전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임신 중절, 낙태 수술을 한 그 의사들에게 네. 처벌을 가중하는 개정안을 내놓으니까 여성분들께서 검은 시위를 직접적으로 주도하셨고, 그다음에 뭐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는 여성 혐오 공동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 사실 이런 여성분들의 실천적인 행동들이 시민들의 이 눈높이를 바꿔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존에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 23만 명이라는 숫자가 호락호락한 아주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 청와대, 우리 이 법을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정치권 다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뛰어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감입니다. 자, 우리 신지혜 선생님께서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 예. 여성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TBS 의뢰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51.9%, 그리고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36.2%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낙태죄 관련해서 엄청 뜨거웠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사회부 기자였는데 그때는 여론이 유지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여론이 상당히 바뀐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의 사회는 폐지가 맞다. 이렇게 좀 폐지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여론조사 결과 보시고. 예,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무슨 뜻으로 폐지를 찬성하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어도 전혀 현실에서 기능을 안 하니까 이런 법을 뭐하러 두냐 이 얘기거든요.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정말 낙태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거의 무법 천지인 상태다. 이건 법치 국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냥 법은 허울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낙태를 이러이러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는 정말 낙태가 합법인 나라들보다 거의 제한 없이 사실 그리고 전혀 정부의 관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라고 하는 게 형법을 만들었을 때 처벌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낙태죄라는 거 결국은 낙태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을 하고자 만들었을 겁니다. 53년도에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그리고 2007년도에 이걸 존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낙태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거고 이번에 다시 폐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낙태를 더 많이 하자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단지 기능을 안 하고 있는 법이니까 뭐하러 두냐 이런 주장이 이제 저는 제대로 현실을 보시는 응답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폐지냐 합법이냐 이렇다기보다 낙태죄가 실제로 기능을 해서 낙태를 원치 않는 여성들이 강요당하는 현실 지금 그것도 못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낙태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하는 법으로 정말 현실에서 보면은 가중 처벌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이 아니라 정말 그 여성으로 하여금 원치 않는 낙태를 하게 하는 남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런 경우나 정말 정상 참작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전혀 아무런 법적 기능을 못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법을 정비해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지금 그 모자보건법상에 이 낙태죄가 있긴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화돼 있다. 이게 뭐 있으나 마나한 법이고 그게 이제 법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워낙 이렇게 그 약 같은 거를 뭐 아무데서나 이렇게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화돼 있다 이런 비판을 좀 주셨어요. 그 우리 신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이 바뀌었다는 건 사실은 단순히 그 법에 대한 최한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법에 대한 뭐 문제 제기도 있겠습니다만 전 전반적으로 국민들 대부분의 이 인식이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식. 네. 이 낙태죄가 사실상 어떻게 이용됐나를 살펴보면 국가가 이 인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계속 쓰여왔어요.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으면 낙태죄를 들어서 낙태죄가 아니라 낙태를 이제 권장해서 산하 조절 정책을 했었고 지금은 인구수가 적다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낙태죄를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국가가 인구를 조절하는 도구로 쓰일 것이냐, 출산의 도구로 쓰일 것이냐. 근데 지금에 있는 젊은 여성분들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그것은 아니다. 국가는 개인의 정책의 도구로서 이용돼서는 안 된다. 국가가 오히려 개인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돼야 된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왔다고 인지하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기회에 낙태죄가 과연 지금 유효한 것이냐부터 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낙태죄를 폐지한 대부분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나라에서 낙태율이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낙태죄 폐지했느냐 이게 아니라 그 사회의 낙태를 어떻게 보느냐, 그 사회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라가 어떤 정책을 만드느냐 이 모든 바퀴가 한 번에 굴러가야 이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그리고 그게 정책적으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바로 그 시작 앞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분들께서 10년 동안 싸워오셨고 여성단체들께서 많은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지금 막 우리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고지를 눈앞에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낙태죄라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유효한 것이냐, 그리고 국가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지, 국가가 뭐 산하 제한하거나 어떤 국가 정책에 따라서 여성을 도구화하는 거, 이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이번 여론조사가 반영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국민들의 관심도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성행하길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길래 이 낙태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선생님, 그 현장에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그 낙태죄 라는 건 형법에 있는 거고요. 모자보건법, 73년도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계엄하에 말씀하신 대로 인구를 줄일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성의 성 건강이나 이런 논의 전혀 없이 당시에 있던 일본의 우생법 을 본따서 그냥 비상국무회의에서 국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만든 모자보건법 14조가 낙태죄의 그 형법에 걸리지 않게 낙태를 해도 되는 조항을 5가지 만든 그것이 지금 현실과 굉장히 안 맞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조항을 5개 있는 거고 낙태죄에서 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낙태죄 폐지라고는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모자보건법의 허용 사유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그거를 바꿔달라는 주장이신 것 같아요. 실제 형법보다는. 맞죠? 아니요, 사실 그렇다기보단 전체적으로 이 낙태를 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낙태죄라는 것이 형법상 자기 낙태죄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 여성으로서는 임신을 해서 만약에 어떠한 이유든 그게 기혼 여성이든 아니면 뭐 가족관계 뭐 어떤 일이든 성폭력 때문이든 어떠한 이유로든 임신 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건가? 내가 범죄자인가? 나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음지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 못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사실 그거는 건강한 출산과 건강한 여성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패러다임이죠. 그랬을 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낙태죄 폐지로 가자. 그리고 여태까지 뭐 전문가분들이나 뭐 해오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여성들, 지금의 시민들은 자기 주체로서 여성으로서 선택할 수 있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국가가 시민에게 보장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실 얘기를 좀 하면 그 모자보건법에 아까 말씀하신 성폭행은 들어갑니다. 합법적으로 들어가 근친상간이 들어가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1번이 우생학적 개념이 들어가요. 우생학적 유전질환이나 정신질환인 경우 1번, 2번이 감염성 질환 이렇게 있어서 우생학적 질환 이러면요. 예.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설명을 그러니까 좀 해주세요. 우생학적이라는 게 한마디로 이거예요. 네. 옛날에 나치의 홀로코스트하고 똑같은 예. 거예요. 부모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우리 또 나라의 한센병 이런 그러니까 부모한테 문제가 있으면 그 대를 끊겠다는 그런 개념의 우생학적. 그러니까 좋은 형질의 사람들만 낳게. 이건 굉장한 인권 침해적인 요소고 이런 법을 우리가 따온 일본도 96년도에 없앴어요 그 법을. 근데 우리가 지금 2017년에도 이 법을 그대로 이고 살군 데가 말이 안 된.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착각하는 게 애가 못 살 기형이면 낙태가 당연히 아닙니다. 현행법상 어떠한 경우도 애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도 살아있는 애를 낙태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거는 사실은 엄마 아빠가 임신할 정도의 건강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 대를 끊겠다? 또 특히 정신질환이 들어갑니다. 모든 정신질환은 유전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2009년 전에는 현저한 범죄 성향의 사람은 그 대를 끊는 그런 조항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인권적인 죄이고 이번에 감염질환도 요즘 에이즈 환자라고 해서도 얼마든지 임신해서 관리 잘해서 애기 건강하게 낳고 만성 관리로 하면서 삽니다. 이건 전혀 조항, 그러니까 현대법하고 전혀 맞지 않는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바꿔야 된다고 단 거기에 사회경제적인 이유로도 내가 원할 때 낙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을 이제 여성단체에서 하는 거고 네. 저희 의사들은 어쨌든 의사다 보니 의학적 이유로 이 임신을 유지하는 게 엄마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외에 사회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낙태하는 걸 의사들이 찬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의사의 본분상.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가 논의해서 어쨌든 우리가 다 법 테두리 안에서 법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 이 얘기입니다. 네, 사실 이 법 질서를 지키는 거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로서의 이렇게 본분을 지키시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성폭력 사건도 좀 약간 예시로 잠깐 드셨는데 이 성폭력 사건에서 여성이 증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증명해내기가 자신의 이 성폭력 사실을. 예를 들면 여성들이 뭐 고소를 한 사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병원에서 증명을 받아와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가 고소 과정을 밟지 않는다면 그리고 뭐 성폭력 사건도 사실은 뭐 벌어진 지 한 달 만에 딱 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가해자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그 사건 조사 자체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때도 24주가 넘어가면 여성은 낙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낙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은 되고 저런 상황은 안 되고 이걸 법적으로 하나하나 규정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맞는 말씀입니다. 사회경제적 이유, 뭐 예전에는 여성단체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죄 없애야 된다. 그 사회경제적 이유를 예외 조항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걸 법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국가가 정책으로 제한하거나 들여다볼 수 없다는 걸 우리 모두 다 인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패러다임 개혁, 그것은 곧 낙태죄 폐지, 형법상 자기 낙태죄 폐지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거는. 저 현장에서 본다면 정말 이게 낙태가 우리가 현장을 보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해서 여자의 권리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현장을 모르요. 저는 실제 낙태를 많이 해봤고 지금도 낙태한 여성을 매일 만납니다. 정말 원해서 내가 내 권리 행사로 오는 사람 극히 적습니다. 아까 강간은 솔직히 통계로도 한 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강간보다는 대부분의 경우가 합의된 성관계를 하고 낳고 싶어도 못 낳아서 낙태를 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되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네. 피임을 안 하는 게 제일 많고 우리나라 낙태한 여성들의 60%가 아예 피임을 안 했고요. 네. 그 피임을 했다는 40% 중에서도 40%가 지뢰 사정. 이거 정말 요행을 바라는 수준.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걸 피임이라고 얘기 안 해요. 네. 또 아니면 자기가 생각해서 날짜 피하는 주기법 그걸 40%.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피임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피임에 대한 책임을 여성, 남성 모두. 그러니까
우발적인 섹스도 문제지만 계획해서 하는 섹스에 있어서도 내가 설마 쉽게 이건 정말 우리 사회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오만 교육을 다 시키는 이 교육률이 높은 나라에서 자기 건강을 지키는 어떤 기본적인 교육조차도 안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임신은 같이 해놓고 어쨌든 남자는 책임지지 않고 너 낙태 안 하면 너랑 안 만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결혼을 해서도 그러니까 원치 않아도 모든 여성은 낙태의 순간에 다 두려움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원치 않은 상황에서 몰린다는 거는 나올 수 없어서 낙태를 하는 건데 만약 낙태죄까지 없어지면 지금 불법인 상황도 그들을 막아주지 못하고 있는데 낙태죄마저 없어지면 그 낙태죄 합법인데 왜 안 하고 나한테 부양 책임을 지라고 하냐. 남자들이 더 안 하죠. 안 그래도 지금 콘돔 뭐 성감 떨어진다고 안 쓴 남자들이 더 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낙태죄 폐지를 논하기 전에 네. 지금 이 여성들이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네. 전제 조건이 이게 전혀 우리가 불가능한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못합니까? 그거부터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낙태죄를 뭐 없애고 어쩌고 해야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낙태를 없애는 거는 여성들을 훨씬 위험한 상황으로 모는 겁니다. 오히려 낙태죄를 없애면 네. 그나마 갖고 있었던 남성들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도 사라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또 남성들의 예. 그렇죠. 낙태죄 무지- 없애면 제일 좋은 건 남성들입니다. 나는 피임에 대해서 더 이상 낙태로 하면 되는데 부양의 책임도 마찬가지고 저는 절대로 찬성하지 않고 제가 2010년도에 네. 진업이라고 해서 불법 낙태하지 말자고 하는 우리 운동을 해서 잠시 2달 동안 전국의 산부인과가 80% 줄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그때 가장 보람 있게 느꼈던 게 그때 정말 여성들이 전화를 했어요. 정말 뭐 부모 손에 끌려서 어디 가서 낙태를 했는데 예전 같으면 산부인과 간판인데 아무데나 들어가면 다 돈만 내면 해줬는데 요새 단속하니까 안 된다 불과 2달이었지만 그래서 결국은 낙태를 안 해서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었고 나중엔 뭐 해피엔딩 뭐 남편이랑 어떻게 되고 저는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우가 소수가 아니에요. 많은 여성들이 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낳지 못해서 낙태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먼저 국가가 답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한나 선생님 경우에는 오히려 낙태죄를 폐지하게 되면 여성들이 오히려 훨씬 더 더 인권 위험해집니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낙태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네. 만들어주는 게 전제고 그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우리 신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의 사회 경제적 수준으로 봐서 너무나 늦은 겁니다. 이 상황이. 네. 피임에 대한 권리, 피임에 대한 교육 도 제대로 지금 안 돼 있고 네. 피임도 당당하게 주장이 안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 임신했어도 차별받지 않고 나아서 당당하게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권리 그렇죠. 또 그 아기 아빠에 대해서 부양의 책임 애를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 부양의 책임은 그 아빠가 져야 되는 겁니다. 외국 같은 데는 월급 차압해서 줍니다. 이런 모든 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낙태죄만 폐지한다 훨씬 여성들을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신재 위원장께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낙태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여성들이 이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낙태죄를 이용해서 아까 뭐 남성 부양 책임 얘기하셨지만 오히려 여성들을 억압하는 남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폭력 상담소에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인데 과거에 뭐 자기가 뭐 여성분께서 네. 이제 낙태 시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남자가 알고 있으니까 너가 나랑 헤어지면 내가 고발하겠다. 그리고 너 이걸 나랑 관계를 이어나가야 내가 입을 다물고 있겠다. 뭐 그다음에 뭐 금품을 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협박이나 금품 요구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여성들은 항상 계속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 낙태죄라는 것 아래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 예. 근데 이거를 단순히 어떤 법조항, 낙태를 하면 범죄자고, 낙태를 하면 범죄자가 아니고 이것으로 남성이나 여성이 책임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슬픈 이야기예요. 남성들이 나는 여기 책임지고 싶지 않은데 법 때문에 책임을 져야겠어? 내가 진짜 참고 그냥 내가 살아야겠다. 이것도 저는 사실 슬픈 일이라도 생각하고요. 여성으로서도 내가 아이를 가진 것이 참 행복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법 때문에 내가 아이를 안 지어야겠다. 그리고 사실은 거기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평생 동안에 걸쳐서 뭐 다시 이 결정이 좋아졌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여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낙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낙태를 하느냐? 저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젊은 여성이 이런저런 남자들 만나다가 뭐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낙태를 한다. 그것이 저희가 보통 갖고 있는 편견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한국에서 낙태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시험관 시술 때문이에요. 시험관 시술을 하면 당연히는 아니다만 많은 경우에 그 다태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거기에서 한 명의 태아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 그리고 산모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태아를 낙태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술적으로요. 네. 왜냐면 네 세 개나 5개 태아가 발견된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낙태죄를 물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때 또 낙태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법적으로 낙태라는 것이 제대로 규정되거나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혼한 중년 여성들 중에서도 이 낙태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당신이 좀 피임 시술했으면 좋겠어 라고 차마 말하지 못하는 중년 여성들도 사실은 많고 그리고 집안 경제 사정, 가족 계획에 어긋난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 비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낙태라는 것이 누가 한 명이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일이고요. 인류학적으로 보더라도 인류 역사에서 낙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 정부가 한 개인의 몸을 다 부정하는 이 낙태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이거는 사실 잠깐만 떠올려도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이건 법, 제도 단순히 이거를 반대한다 그래서 이거를 처벌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없는 일이라는 건 다들 동감을 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 젊은 여성들이 피임을 자꾸 피임이래요. 낙태를 자꾸 음지에서 하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요새 미프진이라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피임약이 있어요. 네. 이걸 먹으면 거의 생리하는 것처럼 하혈을 하고 며칠간에 걸쳐서 이 낙태의 과정을 여성이 들어섭니다. 이게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간의 기준도 있고요. 전문가를 2명 이상 만나야 된다는 제도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미프진이라는 약은 WHO에서 권장하는 약입니다. 네. 이 필수 의약품에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한국은 이걸 낙태죄를 형벌상 낙태죄가 성립이 되니 이 약도 수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제일 위험한 방법으로 수술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자궁을 긁어내는 거 그게 얼마나 아마 약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실 테지만 얼마나 이게 몸에 안 좋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그걸 다 관리할 수 있느냐? 관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여성들의 슬픔, 고통 이런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의학계가 정치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대부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기혼이 더 많습니다. 아직도 6대4 정도로 기혼이 많고 기혼 여성의 낙태율이 더 많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여러 번 섹스해서 여러 남자 만나서 임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한 번에 특히 20대 초반에 가장 임신력 좋을 때 보통 내가 설마 단 한 번에 임신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편견 그런 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낙태는 어떻게 하든지 하는 게 애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여성의 건강에 낙태해서 더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냐고요. 안 하는 게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권리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낙태를 안 하게 줄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논의의 방향과 앞으로 정부의 대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처벌의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태 협박하는 당연히 그 남자 처벌하게 해야죠. 당연히 낙태를 종용했고 그걸 협박한 협박죄 당연히 처벌할 수 있도록 오히려 낙태죄가 그런 사안별로 더 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더 기능을 만들자. 제대로 그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형법상 낙태죄가 성립한다면 사실 그 여성도 낙태의 범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법학자가 아니라서 근데 제가 말하는 처벌의 대상은 여성이 아닙니다. 여성은 낙태 문제에서 분명히 피해자입니다. 애는 없어졌지만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피해자지만 여자는 무슨 처벌 용서를 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줄 일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고 지원할 것인가, 그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낙태할 수밖에 없게 몰고 간 그 구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사법적 질서를 세우자는 이야기고, 미푸진 얘기하셔서 네. 제가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낙태약을 요번에 또 청원에 했는데 네. 자, 이거는 합법이 되면 그 다음 방법으로 또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우선 제가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치 이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먹으면 뱃속에서 애가 싹 없어져서 생리하는 것처럼, 그냥 이거는 완전히 잘못 아시는 거고요. WHO, FDA 모든 기준을 보십시오. 어디서 약을 그렇게 먹어서 그렇게 하는지, 이것이 뭐냐 하면 애는 임신을 하는 순간 어쨌든 그게 밖으로 다 나와야 유산이 됩니다. 수술이라는 거는 의사가 마취하고 의사 관리에 한번 수술로 끝내는 거고, 약은 일단 먹어서 애를 죽이고, 자라고 있는 애를 죽이고, 죽인 애가 다 밖으로 나오려면 자궁이 억제를 쥐어짜야 됩니다. 그 약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안 되고 며칠에서 최대한 몇 주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FDA에서 임신 7주 49일 이내에 쓰는 걸로 권하고 있고, 유럽에서 더 넓게 쓴 나라도 8주, 그러니까 9주 이내 8주까지만 쓰는 걸로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벌써 그때만 돼도 애가 3cm 정도 돼요. 머리, 팔다리 뭐 다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애가 쉽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부는 걸쳐있고 일부는 나오고, 출혈이 과다해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거나 네.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고, 의사도 훨씬 더 여러 번 만나는데, 이거를 마치 더 쉬운 아주 판타스한 약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네, 뭐 그 수술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약이 어떤 마술적인 약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유산이 아니라면 낙태를 선택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에겐 선택권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자궁을 드러내서 하는, 긁어내면서 하는 수술, 그 다음에 흡입술, 그 다음에 약, 이 3가지가 다예요. 근데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에게 무엇을 준 것이 가장 안전하냐? 지금 현재의 의료법상, 의료체계상, 그리고 지금 현재 의학기술상 국가는 여성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체계를, 의료기술을 보여줘야 되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이 아니라니까요. 최선이 약이 아니고. 그럼 어떤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아기는 나오려면 수술로 하든 약으로 하든 부병이 여성의 몸에는 그만큼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아니. 겁니다. 그건 정말 그 자, 약을 안 써보셔서 그러는 자, 거고. 지금 우리가 이걸 한 2시간 정도를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예. 3시 14분 30초, 31초 얼마나 지나고 남았나요?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6분 저에게 남아 있는데 지금 쟁점이 확 붙고 있어서 제가 끼어들기가 애매해서 두 분 말씀하시라고 쭉 빠져 있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정말 낙태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예. 그리고 그게 애를 불가능한 게 낳으면 아니에요. 예. 애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예, 아니. 그런 시스템이 그게 된다면 애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짐은 이미, 그게 지금 맨날 그 네. 국가의 저출산 정책인데, 그렇죠. 그래서 되냐고요. 그게 아니라 네. 애를 낳으면 아니라 임신한 순간부터 책임지란 얘기예요. 왜 그걸 주장 안 합니까? 여성들이 네. 임신한 순간부터 내가 누구랑 임신을 했던, 어떤 상황에 임신했던 네. 내 책임을 아이를 져야 중심으로 나를 지원해라. 네. 그럼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낼 겁니다. 네. 근데 나서 애 아빠가 있냐 없냐, 혼인 관계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여성들이 낙태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자, 여성 인권 그리고 태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이 낙태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이것을 유지해서 더, 낙태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국가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정책적으로 유효한 수단이다. 그렇죠.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문제도 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앞서서 여성 인권 차원에서라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의 폭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가 개인의 몸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이제 그 패러다임 차원에서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15분 53초 흐르고 있어서 시간이 정말 짧게 남아 있는데요. 태아도 사람이다. 그리고 태아 이전에 여성의 엄마의 몸이 더 먼저다. 이제 이 쟁점이 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좀 잠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 문제에서 태아와 여성을 분리해서 이들의 싸움처럼 보는 게 네. 정말 문제고, 외국도 이거는 거의 한 60년대 패러다임이에요. 지금 그렇게 안 봐요. 지금 네. 그렇게 예.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사실 안 굉장히 되고, 맞아요. 피상적인 문제가 그렇죠. 되버립니다. 여성은 임신한 여성 자체를 낙태 문제의 피해자로 보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고요. 여성의 자기결정권, 선택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데, 임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선택권은
임신하고 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선택한다는 건 하기 전에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섹스를 할지 말지, 섹스를 한다면 어떤 피임을 할지 그때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지금 피임에 대해서 상담이나 진료 다 보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라고 해서. 모든 피임이 다 100%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 거의 거기에 그래도 대해서 제대로 쓰면 완벽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100%가 아니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콘돔도 항상 쓴 게 아니라 썼다 말았다 이러니까 그런 경우도 그러는 있지만 겁니다. 예를 들어 피임 수술을 했어도 완벽하게 피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든지 뭐 예. 예를 들면 정말 그런 경우는 적고요. 뭐 지금 소홀한 경우도 있다든지.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들을 다 국가가 하나하나씩 나서가지고 다 살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낙태죄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 사람이 그 수술이 그 피임 수술이 풀려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원래 그 피임 수술 전에 그 상관계를 맺은 건지 그걸 다 일일이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정희 위원장님은 너무 극단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합의된 성관계에서 피임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안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알겠습니다. 집집의 문제입니다. 모든 가정에 다 펼쳐 있는 문제입니다. 전반적인 문제가 그렇다고 네. 할지라도 매해마다 20만 명씩의 여성들이 계속 사례로서 나오고 있고 불법적인 낙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그럼 그분들은 누가 관리합니까? 근데 불법이라 그러면 하더라도 최한나 다 선생님이 산부인과 말씀하시는 의사들이 건 합니다. 다 최한나 선생님 산부인과들이. 그건 의사적 측면이고요. 예. 여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법도 그게 그렇지 문제라는 않고요. 거예요, 저도. 예. 예. 그런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출산의 과정에서 그리고 네. 임신의 과정에서 국가가 그걸 보장해줘야 되는 건 네. 맞습니다. 그거 여성단체가 주장하고요. 녹색다둥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낙태에 관한 것도 보장해주는 나라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법으로 그다음에 뭐 심지어 돈이나 뭐 전문가를 지원해주는 나라들도 있고요. 왜 그런 보장 체제는 따라하지 않느냐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다 낙태죄로서 보장하는 나라가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신을 했을 때 남자한테 양육에 책임을 지게 한다든지 뭐 부양 이런 것이 다 되고 나서 이것도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안 된 나라에서 낙태만 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게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나요? 그 패러다임을 바꾼 건 남자의 양육 책임이 남자가 오로지 가져가냐 이게 아니라요. 여성이 자기가 여성의 결정권을 가질 네, 수 있느냐 없느냐 알겠습니다.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두 분 선생님께 제 마음 같아서는 한 시간을 막 100시간씩 들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뿌리 뽑는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토론이 재밌게 붙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사실 우리가 오늘 그 헌법재판소 얘기를 좀 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여기까지는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음번에 한번 다시 모셔서 두 분 모셔서 그때는 처음부터 아예 세게 들어가시죠. 오늘 1라운드 뛰셨으니까 다음에 제가 제2라운드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태 전에 피임부터 잘 해서 국가가 아이를 낳아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나. 무엇보다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는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두 분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품격 시대 플러스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우선 신지혜 녹색당 서울시당 운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한나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여성으로만 토론 패널이 정해진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저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당연히 이 문제는 여자들끼리 네. 모여서 네. 예, 의견을 네. 더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자들끼리 예. 모여서 의견을 더 예. 나눠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셔서 오늘 굉장히 여성성이 네. 많이 있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품격시대 플러스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이 낙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뭐 낙태죄와 관련된 토론, 논란이 엄청 뜨겁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이 23만 명. 깜짝 놀랐어요. 네. 23만 명. 그러니까 그때 소년법 폐지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20만 넘고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쟁점인데 우선 이 상황 어떻게 보는지 이제 두 분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한나 선생님부터 하실까요? 아, 예. 정말 저는
이번에 다시 이슈화가 되는 게 너무 반갑고요. 네. 제가 거의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인터뷰나 이런 얘기한 게 보니까 한 10년, 딱 올해로 10년, 2007년부터 네. 이제 뵀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이 낙태 문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참여를 해서 이제 10년이 됐는데 거의 같은 이야기를 10년째 반복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청와대가 적극 나서 주셔서 이 문제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사회,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정말 이번엔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는 낙태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예, 계속 그렇죠.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시고요. 자, 우리 되지만 실제로는 정말 낙태가 합법인 나라들보다 거의 제한 없이 사실 그리고 전혀 정부의 관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라고 하는 게 형법을 만들었을 때 처벌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낙태죄라는 거 결국은 낙태를 줄일 수 있는 기능을 하고자 만들었을 겁니다. 53년도에 처음 만들었을 네. 때부터. 네. 그리고 2007년도에 이걸 존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낙태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거를 막고자 하는 취지로 하셨고 이번에 다시 폐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낙태를 더 많이 하자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단지 기능을 안 하고 있는 법이니까 뭐하러 두냐 이런 주장이 이제 저는 제대로 현실을 보시는 응답이라고 보고요. 제가 주장하는 건 폐지냐 합법이냐 이렇다기보다 네. 낙태죄가 실제로 기능을 해서 네. 낙태를 원치 않는 여성들이 강요당하는 현실 지금 그것도 못 막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낙태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제대로 기능하는 법으로 네. 정말 현실에서 보면은 가중 처벌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이 아니라 네. 정말 그 여성으로 하여금 원치 않는 낙태를 하게 하는 네. 남자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런 경우나 정말 정상 참작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전혀 아무런 법적 기능을 못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법을 정비해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자. 네.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그 모자보건법상에 이 낙태죄가 있긴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화돼 있다. 이게 뭐 있으나 마나한 법이고 그게 이제 법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워낙 이렇게 그 약 같은 거를 뭐 아무데서나 이렇게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화돼 있다 이런 비판을 좀 주셨어요. 그 우리 신재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이 바뀌었다는 건 사실은 단순히 그 법에 대한 네. 최한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법에 대한 뭐 문제 제기도 있겠습니다만 전 전반적으로 국민들 대부분의 이 인식이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식. 네. 이 낙태죄가 사실상 어떻게 이용됐나를 살펴보면 국가가 이 인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맞습니다. 계속 쓰여왔어요.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으면 낙태죄를 들어서 낙태가 아니라 낙태를 이제 권장해서 산하 조절 정책을 했었고 지금은 인구수가 적다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낙태죄를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국가가 인구를 조절하는 도구로 쓰일 것이냐, 출산의 도구로 쓰일 것이냐. 근데 지금에 있는 젊은 여성분들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그것은 아니다. 국가는 개인의 정책의 도구로서 이용돼서는 안 된다. 국가가 오히려 개인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돼야 된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왔다고 인지하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기회에 낙태죄가 과연 지금 유효한 것이냐부터 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낙태죄를 폐지한 대부분의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모든 나라에서 낙태율이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낙태죄 폐지했느냐 이게 아니라 그 사회의 낙태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그 사회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라가 어떤 정책을 만드느냐 이 모든 바퀴가 한 번에 굴러가야 이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그리고 그게 정책적으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바로 그 시작 앞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분들께서 10년 동안 싸워오셨고 여성단체들께서 많은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지금 막 우리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고지를 눈앞에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낙태죄라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유효한 것이냐, 그리고 국가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지 국가가 뭐 산하 제한하거나 어떤 국가 정책에 따라서 여성을 도구화하는 거 이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이번 여론조사가 반영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국민들의 관심도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성행하길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길래 이 낙태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선생님 그 현장에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그 낙태죄라는 건 형법에 있는 거고요. 네. 모자보건법, 73년도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계엄하에 말씀하신 대로 인구를 줄일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성의 성 건강이나 이런 논의 전혀 없이 당시에 있던 일본의 우생법
본따서 그냥 비상국무회의에서 국회 절차도 거치지 예. 않고 만든 모자보건법 14조가 예. 낙태죄의 그 형법에 걸리지 않게 낙태를 해도 되는 조항을 5가지 만든 예. 그것이 지금 현실과 굉장히 안 맞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조항을 5개 있는 거고 네. 낙태죄에서 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낙태죄 폐지라고는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모자보건법의 허용 사유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네. 그거를 바꿔달라는 주장이신 것 같아요. 네. 실제 형법보다는. 맞죠? 그래. 아니요, 사실 그렇다기보단 전체적으로 이 낙태를 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낙태죄라는 것이 형법상 자기 낙태죄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예, 예, 예. 네,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 여성으로서는 임신을 해서 만약에 어떠한 이유든 그게 기혼 여성이든 아니면 뭐 가족관계 뭐 어떤 일이든 성폭력 때문이든 어떠한 이유로든 임신 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건가? 내가 범죄자인가? 나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음지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 못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건강한 출산과 건강한 여성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패러다임이죠. 그랬을 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낙태죄 폐지로 가자. 그리고 여태까지 뭐 전문가분들이나 뭐 해오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여성들, 지금의 시민들은 자기 주체로서 여성으로서 선택할 수 있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국가가 시민에게 보장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실 얘기를 좀 하면 그 모자보건법에 아까 말씀하신 성폭행은 들어갑니다. 합법적으로 근친 상간이 들어가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1번이 우생학적 개념이 들어가요. 우생학적 유전 질환이나 정신 질환인 경우 1번, 2번이 감염성 질환 이렇게 있어서 우생학적 질환 이러면요. 예.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생학적이라는 게 한마디로 이거예요. 네. 옛날에 나치의 홀로코스트하고 똑같은 예. 거예요. 부모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우리 또 나라의 한센병 이런 그러니까 부모한테 문제가 있으면 그 대를 끊겠다는 그런 개념의 우생학적. 그러니까 좋은 형질의 사람들만 낳게. 이건 굉장한 인권 침해적인 요소고 이런 법을 우리가 따온 일본도 96년도에 없앴어요 그 법을. 근데 우리가 지금 2017년에도 이 법을 그대로 이고 살군 데가 말이 안 된. 왜냐? 이 신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민들의 인식이 얼마만큼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확연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최근 몇 년간 여성들의 이 정치적 활동들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 전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임신 중절, 낙태 수술을 한 그 의사들에게 처벌을 가중하는 개정안을 내놓으니까 여성분들께서 검은 시위를 직접적으로 주도하셨고, 그다음에 뭐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는 여성 혐오 공동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 사실 이런 여성분들의 실천적인 행동들이 시민들의 이 눈높이를 바꿔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존에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 23만 명이라는 숫자가 호락호락한 아주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청와대, 우리 이 법을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정치권 다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뛰어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감입니다. 자, 우리 신지혜 선생님께서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 예. 여성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데요.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TBS 의뢰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51.9%, 그리고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36.2%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낙태죄 관련해서 엄청 뜨거웠었잖아요. 근데 예. 그때 제가 사회부 기자였는데 예. 그때는 여론이 예. 유지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여론이 상당히 바뀐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의 사회는 폐지가 맞다. 이렇게 좀 폐지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데 예. 어떠세요? 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결과 보시고. 예,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무슨 뜻으로 폐지를 찬성하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법이 있어도 네. 전혀 현실에서 기능을 안 하니까 이런 법을 뭐하러 두냐 이 얘기거든요.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정말 낙태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거의 무법 천지인 상태다. 이건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냥 법은 허울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낙태를 이러이러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렇게